안녕하십니까. Y채널의 앵커 김다연입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이민 뉴스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가 9월 30일 투자금 인상안을 앞두고 미국 투자회사들이 대거 한국과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을 홍보차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 국내 이주업체에서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투자이민 회사인 뉴욕 NYCRC의 그레그 본부장과 보스턴 포시즌 호텔 아시아 담당자인 브리지티 씨가 나와서 국내 이주업체인 예스이민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NYCRC 본부장 그레그 헤이든 씨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 시 9월 30일 이전에 모두 완벽하게 투자자 모집이 마감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민 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이민국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종전의 50만 불 투자 금액으로 안전하게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스턴 포시즌 호텔 투자 담당 패스웨이 EB5 아시아 담당자인 브리지티 씨는 포시즌 호텔은 미국 명문대학이 많은 교육도시인 보스턴 다운타운 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포시즌 호텔 투자야말로 자녀 교육 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미국의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됐습니다. 22일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이민 한국인에게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이잭슨 의원은 2015년도에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안은 정보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과 건강 등의 분야를 전공한 한국인에 대한 H-1B 비자 발급 확대를 담았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이민성이 가족 초청 신청 과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 중인 추첨제가 오히려 혼란만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12월 이민성은 초청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절차가 대행업자들이 몰리며 공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일 마감된 접수 과정에서 모두 9만 5천 명이 신청을 해 추첨을 통해 이 중 1만 명이 초청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순까지 최종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는 700여 명에 그쳤으며 이민성은 추가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올해 부모, 조부모 이민 쿼터를 전보다 2배 늘린 1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초청망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소득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일례로 2자녀를 둔 딸이 모국의 부모를 초청하려면 연소득이 최소한 7만 5천여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미 복수 국적자들의 경우 한국 입국 시 여권 사용 및 비자 발급에 유의해야 할 전망이라고 LA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6일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한미 복수 국적자가 소지한 미국 여권의 한국 방문용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서는 최근 한미 복수 국적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 입국 시 미국 여권과 방문용 비자가 아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1988년 5월 4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한미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으로 장기 체류하고자 할 경우 영사관을 방문해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이 지났을 경우 병역 이행 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을 마치지 않은 한미 복수 국적자는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출입국할 경우 미국 여권을, 한국을 출입국할 경우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이민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시행된 전문직 고속 이민 프로그램인 GTS의 세부사항이 공개됐습니다. GTS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FTWP의 일환으로 전문기술 직종에 있는 외국인들의 신속한 캐나다 취업과 이민을 위한 것을 2년 동안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산업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캐나다 고성장 기업으로부터 초청을 받을 경우 2주 만에 노동시장 평가서와 노동허가가 발급되고 이후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일부 직종은 비자 없이도 6개월에 15일, 1년에 30일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GTS를 통해 들어온 전문 기술자들은 노동허가 발급이 10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GTS를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매니저, 컴퓨터 엔지니어, 정보 시스템 분석 상담가, 데이터베이스 분석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미디어 개발자, 웹 디자이너 개발자, 전기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정보 시스템 테스팅 테크니션,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등입니다. 일부 직종은 최소 8만 달러 연봉이 보장돼야 합니다. 일부 직종에 꽉 막혔던 캐나다 이민 문호가 재개방된다고 연방이민부가 밝혔습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26일 급행이민을 통해 연방기술직 이민에 대한 깜짝 추첨을 단행, 400명에게 이민 초청장을 발급했습니다. 2015년 1월 현행 이민 제도로 바뀐 뒤 특정 프로그램 대상자만 따로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이민이 더 안 된다는 직종으로 여겨졌던 요리사, 제빵사, 목수, 정육업자, 항공정비사 등에 대한 속한 직업군이 이번 추첨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달 28일 배우자 초청 이민 시 최소 2년 이상 초청자와 함께 살아야만 영주권을 최종 승인하는 조건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초청 이민을 하더라도 약 2년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 완전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영주권은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2년 대기 기간과 조건부 영주권은 2012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결혼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다수 배우자 초청은 진정한 것이며 사기가 목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 초청 이민에 성공한 사람들은 랜딩 즉시 완전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퀘벡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순수 투자 이민이 5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금액 80만 불을 5년간 예금하는 형식으로 다른 투자 조건이 없는 투자 이민 방식입니다. 퀘벡 투자 이민의 특징은 영주권으로 연결이 곧바로 되며 미국의 유사 프로그램인 EB5와 같이 2년 안에 미국인 이민처럼 10명의 현지인 고용 같은 컨디션이 붙지 않아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퀘벡 정부로 공인된 금융기관에 80만 불을 입금하며 5년 후에 되돌려받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들 역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이주업체인 예스이민법인은 최근에 캐나다 순수 투자이민 담당자는 캐나다 투자이민은 투자 금액이 보증돼서 원금이 안전하지만 이민 서류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서류 작업과 수속 경험이 풍부한 투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자산증명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 경력이 있는 이민회사와 상담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유럽 이민 뉴스입니다. 2012년 10월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EU 및 IMF로부터 780억 유로 구제금융에 처한 가혹한 긴축 조치에 직면한 포르투갈 정부가 골든비자로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투자는 문화유산 또는 예술기관에 25만 유로를 기부하거나 포르투갈 은행에 일 100만 유로를 이체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EU 회원국 27개국의 발판을 확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적어도 50유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포르투갈의 경우 리스본과 그 주변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투갈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에게 4,423건의 비자가 발급됐으며 가족에 대한 체류 허가는 7,03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은 3,154명으로 신청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인은 282명에 이릅니다. 골든비자 제도를 통해 27억 유로가 투자됐습니다. 최근에 국내 이주업체 중에서도 예스이민법인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7일의 현지 답사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10팀이며 신청 마감은 17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예스이민법인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IMF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 적자 규모가 1.5%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포르투갈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성명서에서 유로존의 회복세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투자 회복과 수출 증가로 포르투갈의 단기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IMF는 올해 4월 포르투갈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4월에 발표한 1.5% 성장률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GDP는 1.8%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Y채널 이민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민뉴스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